성격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환경에 따라 만들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들을 떠올려 보세요.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성격이 제각각이며 재밌는 것은 형제 순위에 따라 각각 고유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형제들이 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부모님도 똑같고 가정 형편도 똑같은 집안에서 태어나니까요. 그러나 같은 가정에서 자라나도 자녀들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똑같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형제 순위가 아주 결정적입니다. 먼저 첫째 아이를 살펴보죠. 첫째 아이는 흔히 폐위된 왕에 비유됩니다. 혼자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동생이 태어나며 밀려나 버리는 것이죠. 부모는 똑같이 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럴 리가요. 첫째 아이에게 그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갓난 아기에게 손이 더 많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첫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부모의 주목과 관심을 다시 빼앗아 와야겠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들 만한 행동을 하는 착한 아이가 되거나 혹은 그 반대로 부모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문제 행동을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행동이지만 목적은 같아요. 관심을 끌기 위한 거죠. 이러한 첫째는 미래보다는 과거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를 보수적인 성격으로 만드는 것이죠. 상황이 변해서 좋아진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편입니다. 또 부모를 모방해서 다른 사람을 지키거나 돕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경향이 있어요. 첫째가 왠지 조금 짠하죠. 아들러는 부모가 첫째를 위해 해야 할 지침도 알려줍니다. 동생으로 인해 왕좌에서 내려와야 하는 첫째에게 충격을 덜 주려면 가급적 3년 이상의 터울이 있을 때 동생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첫째에게 동생은 경쟁자가 아니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둘째는 어떨까요? 한마디로 요령이 좋습니다. 둘째는 동생이 태어나더라도 충격을 덜 받을 거예요. 이미 첫째와 협력하며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요. 둘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관심을 독점한 적이 없어요. 첫째와는 시작점이 다른 거죠. 둘째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린 시절 내내 페이스메이커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뛸 때 페이스메이커를 이용해서 덜 힘들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듯이 둘째는 첫째를 페이스메이커로 이용해요. 항상 따라잡고 싶게 만드는 자극제가 있는 셈이죠. 끊임없이 첫째보다 뛰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첫째의 실수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절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경쟁에 익숙하기에 사회에 나와서도 자기보다 앞서 있는 사람을 보고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이건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목표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그로 인해 평생 동안 괴로워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둘째가 우수하다면 첫째는 위협을 느낄 것이고 반대로 첫째를 이기고 싶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둘째는 고달프게 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동생이 생겼다고 해보죠. 그럼 둘째는 가운데 아이가 되는 겁니다. 가장 주목받기 힘든 아이가 되는 것이죠. 아들러는 이 가운데 아이를 사이에 끼어서 착취당하거나 짓눌리는 아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자립적인 성격으로 자랄 수 있어요. 형제 중 가장 빨리 가정 밖으로 나가기 쉬운 아이도 중간 아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막내입니다. 막내는 왕좌에서 밀려나지 않아요. 동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이 응석을 부릴 거예요. 아들러에 따르면 막내는 장점이 많습니다. 페이스메이커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성장하고 가장 뛰어난 편이죠. 반면 가족 안에서 영원한 아기이기 때문에 의존적인 성향도 있습니다. 모든 걸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는 첫째와는 정반대죠. 질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들은 질문 전부터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머뭇거리지만 막내는 그런 고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성장한 형제들을 보면서 커왔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며 클 수도 있어요. 자, 각각 형제들의 성격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외동은 어떨까요? 외동은 형제라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 상대를 만들어내죠. 바로 아버지입니다.
외동은 어머니에게는 응석을 부리는 마더 콤플렉스를 발달시키지만 아버지에게는 경쟁심을 느낍니다. 아버지보다 뛰어나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보다 연상인 사람과 가치 있는 시간을 즐기는 편이죠. 비슷한 또래 아이와 관계를 맺는 일에는 비교적 서투른 면이 있습니다. 또한 혼자 응석바지로 자라왔다면 의존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어요. 만약 가족 안에서 아이들의 터울이 많이 있다면 각각의 아이들이 이 외동의 특징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둘째, 막내, 그리고 외동의 성격을 살펴봤는데요. 반드시 이 말이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을 경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칭찬을 하거나 야단을 치는 행동이 형제들에게 경쟁의식을 심어줄 수 있어요. 야단치는 게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칭찬도 하면 안 된다는 건 좀 의외죠.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무조건적인 칭찬보다는 고맙다라고 대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경쟁시키지 않고 협력을 가르치는 것이 먼저입니다.